오직 당신만을 위한 그림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포애니원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8년 전쯤 일이네요. 와이프의 결혼 전 직업은 라디오 방송 MC. 매일 아침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는 저를 만났고 좋은 직장을 다 포기하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와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시집올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때는 미쳤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방송국과의 인연으로 8년 전쯤 SBS 라디오 아침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신수 선수를 인터뷰하는데 현지 리포터로 인터뷰를 부탁한다 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타지에서 하는 인터뷰라 고민 중에 조카들의 강력한 응원과 요청으로 와이프는 오클랜드로 추신수를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정말로 생방송으로 나올지 반신반의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시간이 되고 회사에서 조기 퇴근 후 정말로 생방송으로 와이프가 나오는데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사전 리허설을 하고 생방송을 하기로 약속했던 추신수 선수는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고 리허설 없이 바로 생방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와이프는 살짝 당황. 하지만 단연간 생방으로 라디오를 진행했던 와이프는 역시 프로였고 멋지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날의 인터뷰 영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지만 저는 요즘도 가끔 신기해하며 혼자 영상을 보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와이프에게 꼭 맞는 그림 이야기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포애니원님의 사연을 듣고 생각했던 작품은 르누아르가 그린 시골에서의 춤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 르누아르라는 화가가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고 불리우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골에서의 무도회 모습을 그린 장면인데 이제 즐겁게 춤추고 있는 연인의 모습이 가장 크게 지금 보이고 있죠. 남자는 등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의 즐거워하는 표정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기분 좋게 우리가 웃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진가드님 즐겁게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보시는 분들도 한번 웃어 보시면 이게 기분 좋게 웃으면 저절로 입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림 속 여인도 살짝 입술이 벌어져서 치아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그림의 모델인 저 여성은 그림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의 아내예요. 이때는 이제 결혼 전이죠. 그쵸. 네. 이후에 이제 아내가 되는 그런 그 인물인데 이 사랑스러운 어떤 여인의 표정과 행복한 얼굴을 그대로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절로 이 작품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포애니원님의 아내분도 아마 이 포애니원님과 함께일 때 저런 즐겁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확신을 갖고 선뜻 미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 사연에는 남편분의 아내의 사랑이 굉장히 가득하지만 아마 아내분 또한 그런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르누아르와 이후에 아내가 되는 저 알린이라고 하는 여성은 르누아르의 아뜰리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감정이 싹터서 이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르누아르 그림을 보면 저절로 이제 그런 좀 즐겁고 행복한 감정들이 듬뿍 담겨 있다.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뭐 결혼한 이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르누아르가 굉장히 즐거운 사랑스러운 그림을 많이 그렸던 화가잖아요. 그렇죠. 르누아르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데에는 저는 저 아내 알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을 르누아르가 하다가
산책을 잠깐 나가면 알리는 바로 그 작업실로 들어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물감 냄새 쭉 빼면서 이제 환기시키고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집안을 싹 정리를 해놓고 또 그림 그리는 거 싫어했던 거 아니겠죠? 르누아르가 돌아오면 이제 이미 다 집안은 정리가 되어 있게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늘 유지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다라고 해요. 이 르누아르의 꽃 그림도 굉장히 그 예쁘기로 유명한데 그 꽃 그림에 등장하는 꽃들도 알린이 아내가 항상 아름다운 꽃들을 사다가 꽃병에다가 꽂아 놓는 이제 그런 그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내였다. 근데 이제 요 그림에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요 알린이 주인공으로 나오긴 하지만 요 뒤에 뒷모습을 보이는 남자는 그 르누아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르누아르랑 같이 춤을 추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르누아르의 친구 랑 함께 춤을 추는 다른 남자랑 춤춰서 즐거웠던 건 아니겠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이 그 시골에서의 춤이라는 작품이고 사실 요거랑 비슷한 분위기로 부지발에서의 춤이라고 하는 작품이 보스턴에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 시골에서의 춤 바로 옆쪽에는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그 작품은 또 도시에서의 춤. 그래서 도시에서의 춤, 시골에서의 춤, 그리고 부지발에서의 춤. 요렇게 쭉 세 점이 연작으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4점짜리 연작을 그리는 게 또 굉장한 유행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르누아르가 4점을 그리려고 하다가 한 점을 미처 못 그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르누아르라는 화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말년에 고생했던 이야기. 그 르누아르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단 하루도 그림을 그리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직업이 화가인데 사람이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은 지겹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르누아르는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해졌을 당시에 손을 이제 붓을 쥘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도 요 굽어진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붓을 붕대로 감아가지고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정도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붓을 쥐고 돌아가셨다라고 할 정도로 에스론을 불태웠던 화가로 유명하죠. 이 르누아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요 후유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 다리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활을 할 때에도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 알린이 아내가 집에다가 당구대를 들여놓고 같이 계속 움직이면서 좀 재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주기도 했었고 말년에 이 르누아르의 아내도 당뇨병에 걸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남편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남편한테는 말도 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자기 남편은 그렇게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붓을 감고 붕대로 감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걱정까지 더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알린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4년 정도 후에 르누아르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아내를 잃은 그 4년의 시간 동안에도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고 징가이드가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계속해서 그림 그리는 작업을 이어나갔었고 항상 가까운 곳에 아내의 초상화를 걸어두었었다라고 합니다. 그 르누아르 그림에서 묻어나는 행복의 비밀은 아마도 이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또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포에니원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듣기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징가이드님이 준비한 이제 포에니원님의 사연을 위한 작품 같이 또 제가 볼까요? 준비한 작품은요. 샤갈의 작품입니다. 샤갈의 1915년 작품이고요. 우리말로는 그 생일, The Birthday라고 하는 작품이고 현재 뉴욕 모마에 있는 작품이에요. 큰 걸음이라는 샤갈로 이름을 개명한 후 이제 작품 활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리로 왔었던 사람이고 뭐 또 어려움 때문에 다시 고향에 갔다가 전쟁 때문에 또 파리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굉장히 많이
그 피신을 다녔던 그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당시에는 이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상에 이제 분란을 좀 피해 다니는 작가였는데 20대 초반에 미성년자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지금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범죄죠. 범죄이긴 합니다. 지금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나 맞지 않지만 이 14살 자기랑 한 8살 정도 제가 한 8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라 로젠펠트라고 하는 14세의 이 소녀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약간 좀 이제 그 집안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하죠. 집안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서 이 사랑이 진짜 진심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여성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랑을 이어가면서 성인이 되자마자 둘이 결혼을 해요. 성인이 되자마자 둘이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1915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전에 이 결혼의 열흘 전에 샤갈의 이제 생일이었어요. 샤갈의 생일날 이 7월 7일 날 이 사람이 자기 생일날 이 그림을 완성했는데 이 부인이 된 벨라가 이 그림을 보고 그러면 이 그림의 제목은 생일로 한번 줘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제목이 이제 벌스데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샤갈이에요. 저 공중에 떠 있는 남자가 공중에 그 붕 떠서 고개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부인 될 그 벨라에게 꽃을 들고 있는 벨라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샤갈이 보여준 거죠. 마치 나는 이 여성, 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환상적이고 꿈 같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그 마음을 공중에 떠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탁 뽀뽀를 하고 있는 이 그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 부인을 위한 그림을 이제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제 우리 포에니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포에니원님의 마음이 너무 크게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벨라도 어린 나이에 이 샤갈이랑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랄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실제 둘은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았고 샤갈은 이 벨라를 위한 그림을 많이 그렸죠. 많이 그렸죠. 벨라를 위한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 그림을 또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또 유명해요. 아주 또 유명한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오직 창문을 열었지만 창을 통해 신선한 공기와 사랑과 꽃과 그녀가 함께 들어왔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겨놓은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좀 넣어볼까요? 네, 우리 두 번째 사연은 닉네임 붉은 노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마에게 따뜻한 그림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보시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이요. 딱 맞는 그림을 소개해 주시면 카피본이 있으면 엄마한테 좀 사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림 엽서라도 써서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붉은 노을님의 취향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저희 그림 추천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던 그 사연은 얼마 전에 갑자기 엄마가 손을 떠시길래 혹시나 해서 MRI를 찍었더니 뇌 동맥류가 보인다고 해서 시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데다 요즘 외출도 못하시니 답답해하시고 자꾸 의기소침해하시고 그러세요. 엄마가 이 상황을 잘 견디고 다시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칭가드님이 고른 그림 먼저 그러면 제가 먼저 고른 그림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면 르누아르가 그린 피아노 치는 소녀들이라고 한 작품을 한번 골라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 피아노 그 학원에 가면 한 장씩 걸려있던 작품, 우리 피아노 학원에 다니실 때 이거 있으셨나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바이엘 교재 책에도 있었나요? 이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있었다고 하는 작품인데 이제 어머님께 좀 따뜻한 기분이 느껴지는 그림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르누아르의 그림이 또 생각이 나서 그 그림을 골랐는데 피아노 치는 소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한번 또 골라봤어요. 르누아르는 아까 우리 이제 그 송이 가이드가 얘기했던 시골에서의 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작품의 변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라파엘로의
작품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했다라고 해요. 인상파로서의 기법을 살짝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고전주의에 대한 것들을 좀 절충하고 인상파의 것을 약간 좀 절충하는 스타일로 그림을 좀 바꿔요. 인상주의적인 것은 뭐고 고전주의적인 것은 뭡니까? 일단은 인상주의는 내가 보는 당장의 인상을 지금 스치는 인상을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에 테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림을 빨리 그려야 빨리 되니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뭐 스케치를 빨리 해가지고 싹싹싹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너무 판토마임 죄송합니다. 한도마이 싹싹 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그래야 되는 지금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이 순간이 이제 사라져버리니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 눈에 남는 그 인상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작가들이 많은데 이런 걸 그렸던 이제 르누아르도 요거를 이제 좀 내려놓죠. 내려놓고는 이제 무언가를 좀 심히 보고 오래 보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좀 더 그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피아노 치는 소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자기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서 딸들 그 친구의 두 딸이 이 피아노 치는 거를 그 기억했다가 그렸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온화해요. 지금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는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는 거랑 조금 다르실 수 있으신 할 거예요. 색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르세를 오셔서 이 작품을 보시면 참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 집안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게 잘 그렸어요. 요 오른쪽에 피아노와 피아노 위에 있는 요 꽃병 이런 것들 보면은 당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중산층의 집의 분위기도 좀 알 수 있고 요 등장하는 소녀가 이본느라고 하는 이 소녀인데 죄송합니다. 소녀가 이본느라고 하는 그 소녀인데 바그너의 곡을 이때 연주했답니다. 바그너의 곡을 연주했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는 사실 몰라요. 그냥 바그너의 곡을 연주했다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녁별을 연주했을지 아니면 결혼 행진곡을 연주했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그 소녀들이 피아노 치는 이런 그 즐거운 집안의 분위기를 조금 보시면서 기분 조금 편안해지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에 이런 이 르누아르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을 조금 골라봤습니다. 맞아요. 제가 붉은 노을님께 선물하고 싶은 작품은 마찬가지로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 중인 베르트 모리조의 요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사연 자체는 따님이 보내신 사연인데 이제 그림을 보면 엄마로 보이는 저 여인이 훨씬 더 크게 그려져 있지만 이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자녀들의 마음도 우리를 길러주실 때의 그런 마음과 조금 점점 닮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요 그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요람 안쪽에 지금 누워서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곁을 엄마가 이렇게 턱을 괴고 아이를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뭔가 굉장히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왜냐면 아이가 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이 작품 앞에 가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아이 앞쪽으로 요람을 둘러싸고 있는 흰색 베일이 이렇게 슉 보이고 있는데 이 베일이 이 아기를 지켜주는 어떤 장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좀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베일의 지금 천 자체가 굉장히 얇고 투명해서 뭔가 두꺼운 벽으로 지키고 싶은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종류의 감성인 것 같아요. 이 뭔가 좀 분홍색이랑 푸른색이 좀 이렇게 살짝 감도는 그런 그 침대 시트 색깔하고 어머니의 머리 색깔은 또 조금 짙은 색깔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분위기를 느껴볼 수가 있고 아기 얼굴은 채색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채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좀 너무 앞선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악이니까. 악이니까? 그냥 순수함 어떤 그 자체로서 색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칠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게 최소한만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 아기하고 엄마가 얼굴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선으로 좀 연결될 수 있게 아기 감은 눈이기는 하지만 그림 속 엄마의 눈하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이 좀 닿아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여성 화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감성이 잘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베르트 모리조라고 하는 화가는 이 인상주의 전시회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전시회였죠. 클로드 모네가 인상 해돋이를 전시하기도 했었던 그 1회 전시회에 참여했었던 유일한 여성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람이라고 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9점의 다른 뭐 파스텔이나 수채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른 작품들도 출품을 했었는데 이 같이 출품을 했었던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고 하는 작품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제 그 작품 때문에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많은 그 작품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여성 화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그렇죠. 어떤 여성이 어떤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이 뭐 쉽지 않은 일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여성 화가들의 이야기에 저는 좀 귀를 기울여 보고 싶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작품을 골랐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아무리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육아의 시간일지라도 엄마가 그래도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노을님의 마음이 또 어머니께도 잘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좀 전하고 싶고 어떤 엄마와 아이의 자리를 좀 바꿔가지고 두 분이 같이 이 그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시술도 잘 이루어지고 결과도 좋게 건강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연까지 저희가 또 이제 한번 골라봤고요. 세 번째 사연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함은 이제 익명으로 저희가 읽어드릴 거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을? 안녕하세요. 사연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을 말해도 될까요? 제 나이 이제 60입니다. 지난 10년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 자유여행으로 했고요. 아시겠지만 여행이 그렇듯 하면 할수록 더 끌리는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이제 제 희망사항을 말할게요. 저는 혼자서 로마나 파리에서 적어도 6개월이라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겁이 많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6개월 유럽에서의 생활은 어쩌면 큰 모험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더 늦기 전에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많은 여행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지요. 제 나이에 시간도 경제적인 여건도 가족들의 이해도 모든 것이 가능한데 제 자신이 결정을 못하고 있네요. 어쩌면 코비드가 끝나면 파리의 어느 길 모퉁이에서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파리나 로마를 택한 이유는 제가 사는 곳이 땡땡 남부 도시입니다. 엄청 넓은 자연과 한가로움 속에 살지요. 그래서 도시의 매력과 역사와 문화의 다양함 속에서 살아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오늘 아침 커뮤니티에서 이번 기획을 읽었을 때 정말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제 상황도 미술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익명님의 사연을 읽고 떠올린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펠릭스 발로통이라는 화가의 공이라는 작품입니다. 볼이죠, 볼. 네. 제목이 공이라서 일단 여러분도 그림 속에서 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찾아드리죠.
너무 찾을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정답 그런가요?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림의 약간 오른쪽으로 지금 빨간색 공이 또르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그 뒤를 모자를 쓴 한 아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공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지금 그 아이의 앞쪽으로 그림자가 같이 또 표현되어 있어서 뭔가 굉장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죠. 사실 제가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데 뭐 사연 이런 거 아무것도 그 관계 없이 작품 뭐 작가 이야기, 그림 뭐 해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딱 봤을 때 일단 기분이 좋아요. 이 르누아르 그림과는 좀 다른 형태의 것인데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초록색이 많아서인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고 일단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무장이 해제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굉장히 저도 이 작가는 누구지? 하고 맨 처음에 오르세 미술관 갔을 때 한 번 더 작가 이름을 확인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이가 왼쪽에 그늘져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에 햇빛이 드는 부분으로 막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 빨간 공을 쫓아서 막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 익명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그림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저 가이드가 왜 이 그림을 소개해주고 싶었나 보다라는 거 바로 이해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쫓고 싶은? 그쵸. 이 익명님의 빨간 공을 찾아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보기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그림이 저절로 좀 생각이 났어요. 조금 더 그림을 보면 지금 그림이 그려진 시각 자체가 위에서 아래를 약간 그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으로 아이 모자 뒷판이 지금 우리한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그림 뒤쪽으로 보시면 초록색 숲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다른 사람 2명이 지금 요 아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또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추정컨대 아마도 이 아이의 어떤 보호자? 가족이 아닐까? 엄마? 뭐 엄마든 고모든 누구든 이 아이를 멀리에서나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엄마로 추정되는 저 어른들이 있는 부분은 아이를 봤던 거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봤다면 저 어른들은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본 맞아. 모습처럼 그려서 이 그림도 하나의 그림에 2개의 시각이 합쳐져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각도로 어떤 우리가 인생을 좀 바라보고 경험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상징도 제가 좀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었고 그리고 아마도 익명님께서 유럽으로 나와서 그렇게 1달 살기 혹은 3달 살기를 하실 때 혼자 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뭐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께서도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항상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바라봐주고 계시고 응원 항상 하실 테니까 뭔가 결심을 하셨다면 꼭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꼭 얻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낯선 도시에서 잠깐 나로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그렇게 1달 살기 같은 게 유행을 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른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좀 강렬한 그림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그림을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라고 열심히 고민해 봤는데 저는 우리 익명님의 사연을 듣고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생각 중에 이제 꽂혀가지고 고민하다가 색에 대한 요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 노란색이 자신감을 주는 굉장히 강렬한 색이라고 이제 또 대표적인 색이어서 노란 그림은 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 중에서 뭐 어떤 게 좋을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노란색 하면 떠오르면 보통 빈센트 반 고흐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뭐 해바라기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그림은 워낙 또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서 약간 조금 게다가 또 혼자 살기를 하시는데 고흐는 너무 또 외로웠잖아요. 심지어 파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파리도 그다지 아주 힘들어했었고 했던 사람이어서 이 고흐를 하기엔 또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이 막시밀리안 쿠르츠바이
스타일의 작품, 노란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라고 한 작품을 골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고요. 1899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굉장히 드레스를 노란색, 찐 노란색을 입은 이제 자기 부인이에요. 코르츠 바일의 부인이 탁 소파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야, 약간 좀 뭐 이렇게 올테마 와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또 이 드레스 펼쳐져 있는 게 그냥 자신감을 펼쳐놓은 것 같고, 약간 뭔가 이 새 같고, 약간 나비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코르츠 바일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이제 우리, 요런 스타일의 그림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동료 화가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그 클림트. 당시 1900 초반대 이 유럽에서의 가장 핵심 도시는 비엔나, 빈과 파리였는데, 빈도 뒤질 수가 없죠. 인상파의 운동들을 보면서 빈에 있던 작가들도 우리도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빈 분리파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고전주의 지겨워요. 이제 너무 이제 르네상스 저 뭐야 원근법 이런 거 저 그만해요.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요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불러서 이걸 아르누보 라고 하죠.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새로운 예술. 아르가 이제 아트, 누보가 뉴라고 해서. 근데 요게 이제 자연으로 한번 또 그거 고민을 해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양식도 많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 꽃 이런 그림들도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그림에 쇼파가 아주 예뻐요. 보시면 쇼파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장애적인 면들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의 자신감과 색감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작품이어서 저는 색으로 이번에 좀 한번 그림을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그 작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것만 하기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하나를 더 권해드리면 더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화가에 좀 집중을 맞췄어요. 화가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준비한 이제 어떤 보너스 작품입니다. 그랜마 모제스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죠. 이제 그 할머니 모제스라고 하죠. 이 작가의 할로윈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우리 익명님께 권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이름을 그랜마 모제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분이 그림을 무려 78세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01살까지 사셨나? 그랬을 거예요. 10남매 10명의 아이를 17살에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 중에 5명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명만 장성하고 살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수를 놓으셨어요. 자수를 놓으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눈이 침침하신 거예요. 눈이 침침하셔서, 뭔가 이렇게 이 바늘을 꽂기도 힘들고, 이게 좀 손도 좀 떨리시고 하시다 보니까, 뭐랄까, 상실감이 좀 이제 오신 거죠.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나 보다. 라고 한 상실감이 들어서 조금 이제 의기소침 하셨을 때, 동생이 언니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데 재밌어 하고 소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나이 좀 있으니 그냥 취미 삼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 라고 이제 부통을 사줘요. 부통을 사줘서 이 할머니께서 그림을 너무 신나게 그리시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이 2달러, 3달러에 이거를 팔아요. 동네 약국에서 전시회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약국에다가 이거를 그냥 걸어놨다라고 해요. 약국에다 걸어놨는데, 뉴욕에 그림을 수집하는 컬렉터가 지나가다가 이걸 봅니다. 보고는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거 그냥 다 사갈게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작품 2달러, 3달러 그냥 다 사갖고 와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1938년 맨하탄에서 이거를 화랑에서 공개를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일약 스타로 이분이 돼서 101세까지 사시면서 78세 그리면서 1600점의 그림을 그려요. 그 짧은 시간에 1600점의 그림을 막 그리시면서 엄청난 이제 인기를 얻게 되시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그림이 포근하고 귀엽잖아요. 그리고 당시가 이제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제 그 폭풍이 몰아쳐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그림을 보면 고향 생각이 나고 그립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님의 그림이 훨씬 더 이제 인기를 얻게 되셔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 모제스 할머니의 그림인데, 늦어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잊지 않으시면 언젠간 이루실 거고,
그게 잘 되던 안 되던 물론 이 할머니께서는 이 작가님은 잘 되셨기 때문에 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요 모제스 할머니의 그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무슨 사연이든 여러분들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문자보내 카톡 보내듯이 써주시면 여러분들 전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미술관, 저희들만의 미술관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목표니까 어렵지 않게 사연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직 당신만을 위한 그림 이야기를 진행했던 박송희 가이드였고요. 진명아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주에 밤 또 보내세요. 뵙겠습니다. 아니 무슨 내일. 내일요.